안녕하세요. 센치한 개발자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구독하기,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테이블 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번 방법, 임의의 셀을 만드는 방법에서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을 실제로 사용해 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스토리보드에다가 셀을 그리고 거기다가 아이디를 부여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는데 어떻게든 최대한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프로젝트 지난 방송에서 보셨던 거 이렇게 그대로 켜주시고요. 여기까지 안 하셨다면 테이블 뷰 기초 강의, 1번 강의를 좀 방송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메인 스토리보드를 열어주시고요. 거기 테이블 뷰가 이렇게 있었죠. 이 상태에서 잠깐 요거를 닫을게요. 닫는 방법은 X를 클릭을 해서 닫아버리고, 이렇게 테이블 뷰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 우측 상단에 Adjust Editor Options를 클릭을 하면, 이게 아니지. 여기 우측 위에, 좀 더 위에 라이브러리를 클릭을 하시면 오브젝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하시냐면 테이블이라고 치세요. 그러면 그 세 가지 중에 그 셀이 바로 그 두 번째입니다. 이 녀석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인데요. 이 넣는 방법은 끌어다가 이렇게 쭉, 어머나, 로딩이 갑자기 이렇게 탁 내려놓으면 요 테이블 뷰 안에 이렇게 셀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좌측에 여기 씬 내용 요 뎁스를 보시면 여기 지금 테이블 뷰 메인에 방금 끌어다 놓은 셀이 하나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셀이 생성이 된 건데 지금 뭔가 허전하죠? 아무것도 없죠? 이 상태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좀 살펴봐야 되냐면, 첫 번째는 테이블 뷰 셀에 여기 이걸 클릭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우측에 클래스 부분입니다. 지금 비어 있죠? 보이시나요? 여기가 지금 비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측, 여기 쇼인가요? 쇼를 가보시면 여기 지금 쇼 요거 세 번째 거, 몇 번째야?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거. 요 인스펙터 요거를 보시면 여기에 아이덴티파이어라고 있습니다. 여기 리유즈 아이덴티파이어. 리유즈? 뭔가 지금 떠오르는데, 네, 이거를 사용할 겁니다. 여기다가 아이디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익혀 두신 상태에서 여기가 셀이구나. 근데 이 셀 크기는 여기 지금 점이 이렇게 떠 있는데요. 이렇게 요거를 잡아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요. 이 크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컨텐츠 뷰라는 뷰 하나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넣을 거예요. 뭐 어떤 거 넣을까요? 지난 시간에는 그 라벨 같은 거 넣었었는데 라벨 같은 걸 안 넣었죠. 그 라벨 같은 걸 넣어서 텍스트를 보이게 할 겁니다. 그럼 라벨을 어떻게 넣느냐?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요. 여기서 라벨 이라고 타이핑을 하면 라벨이 하나 나오죠. 이 텍스트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를 정가운데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쭉 늘리세요. 여기 선이 가이드라인이 보일 때까지 원하시는 지점까지 보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컨센트레이트를 정해야 되겠죠. 빨간 선을 클릭을 다 해놓고 애드 4개니까 이런 상태로 해놓고요. 좌측 정렬로 그냥 해놓을까요? 중앙 정렬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요. 얼라인먼트를 바꾸시고 중앙 정렬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놈의 이제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어떤 이름이냐? 셀의 이름을 정해야 돼요. 요 아이디 일단 미리 정할게요. 이거는 일단은 타입 1이라고 제가 그냥 임의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걸 왜 정했을까 싶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테이블 위로 가보세요. 이렇게 테이블 위로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 인스펙터에 다이나믹 프로토타입스라고 해서 밑에 숫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걸 클릭을 해보면 스태틱 셀이 있고요. 다이나믹 프로토타입이 있습니다. 이 뜻은 내가 원하는 거를 다이나믹하게 숫자에 맞춰서 원하는 디자인을 마음대로, 어떤 거는 긴 거, 어떤 건 짧은 거, 어떤 건 이미지만 있는 거,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다이나믹하게 동적으로 만들겠다 하면 이거고요. 스태틱 셀은 고정된 모양으로 사용하겠다 이건데 그 개수를 밑에 정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다이나믹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3으로 보이는데 이걸 숫자를 이렇게 내리면 하나씩 지워집니다. 늘리면 하나씩 늘어나고요. 보면은 여기 좌측에 이렇게 생기죠?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이걸 다시 그냥 1로 바꾸고요. 그리고 이름이 타입 1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이 상태에서 선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뷰 컨트롤러에 가보면 우리가 원래 1번 가정을 했을 땐 이 셀을 이런 식으로 해서 reuse identifier,
여기에 그 자리 들어가겠군 이라고 벌써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쓸 수가 없고 이름은 지금 정해졌어요. 타입 1이라고요. 정해졌죠? 이걸 일단 주석 처리를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위에 건 주석. 이거를 일단 타입 1이라고 하자고요. 아까 정해놓은 이름 이렇게 1로 해놓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디자인을 갖고 있는 하나의 컨트롤러 같은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 타입 1을 지정하는 클래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우클릭을 하셔서 원하는 지점에다가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듭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파일을 만들고요. 넥스트 클릭하신 다음에 파일 이름을 우린 타입 1로 했으니까 알아보기 편하게 타입 1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우린 UI에 관련된 걸 작업을 할 거니까 일단 UI 키트로 할게요. 이건 안 바꾸셔도 되는데 임의로 한 겁니다. 클래스하고 타입 1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지정한 다음에 얘는 계속했던 UI 뷰 컨트롤러를 상속받는 게 아니라 UI 뷰, UI 테이블 뷰 세를 상속받습니다. 요거요. 그리고 중괄호 이렇게 해서 상속을 받아놓게 합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의 역할은 아까 그 만든 셀 있죠? 여기 스토리보드에서 만들었던 거 걔랑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러하고 스토리보드하고 연결하듯이요. 어떻게 연결하는지 볼까요? 응용하니까 뭐 아마 쉬우실 거예요. 타입 1이죠? 메인 스토리보드로 가볼게요. 컨트롤러 연결할 때 어떻게 했었나요? 컨트롤러 가서 여기 네 번째 거를 클릭을 해서 커스텀 클래스에 우리가 원하는 클래스 컨트롤러 이름을 적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입 1로 가셔서요. 셀 아까 만든 거 있죠. 거기에 잠깐 제가 아까 눈여겨두려고 했던 거 빈칸 여기다가 타입 1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이 밑에 inherit module from target이라고 이 타겟에 있는 모듈에서 잘 찾아가겠다 이런 거를 꼭 체크를 해두시고 이 상태에서 아까 이름도 우리 정했잖아요. 그 이름도 만들면 되겠네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네? 제가 타이핑을 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돼 있고 이 두 가지를 꼭 확인을 하세요. 이 클래스와 여기 아이덴티파이어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잘 가는지 볼까요? 잘 가는 거 확인하는 건 여기 우측에 이 버튼이죠. 클릭하면 우측으로 잘 이동하네요.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연결할 것이냐? 우리 라벨 같은 거 연결하는 거 했었죠. 전전전전 방송인가요? 거기서 한번 했었습니다. 여기도 라벨을 넣을 거예요. 아까 라벨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여기다 연결을 할 건데 어떻게 연결하느냐? 똑같습니다. 일단 메인 스토리보드를 다시 클릭을 하시고요. 지금 제가 화면이 좀 작은 관계로 이걸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좀 줄이고 아이고 잠시 않고 예고가 보였다. 보이면 안 되는데. 몰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뉴 윈도우로 열어서 저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모니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줄여야겠구만. 네, 이렇게 줄여놓고 이제 얘를 여기다가 끌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라벨 있죠? 이거 지금 접혔는데 좀 열어보면 여기 라벨이 있죠? 이거를 지금 여기다가 끌어놓을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탁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놓으면 됩니다. 컨트롤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로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정할 수가 있어요. 연결하는 거죠. 라벨 하고선 텍스트 라벨 텍스트라고 그냥 이름 쉽게 하시죠. 이렇게 하고 커넥트 엔터 이렇게 하면 요 셀에 관련된 요 테이블 UI 테이블 뷰 셀의 클래스랑 연결이 된 겁니다. 그 안에 지금 이 라벨이랑 매칭이 됐고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제 이렇게 해놓고 다시 뷰 컨트롤러로 돌아갑니다. 돌아갔어요. 다시 화면을 좀 늘릴게요. 더 안 늘어나니? 왜 안 늘어나니? 뭐가 있는 거니? 안 늘어나네? 됐다. 뷰 컨트롤러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모든 준비는 마쳤어요. 화면에 보이는 거. UI는 끝났고 이제 이거를 1번 가정 했던 걸 2번 가정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 2번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이걸 일단 지우세요. 셀은 셀인데 저 셀을 아까 만든 걸 어떻게 갖고 올 거냐?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UI 테이블 뷰 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여기 UI 테이블 뷰 셀 점 인이 됐잖아요. 근데 이건 좀 달라요. 테이블 뷰에서 점을 하신 다음에 D까지 쳐보세요. 그리고 Q 이렇게 하면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DQ까지만 쳐보세요.
그러면 뭔가 그럴싸한 게 나옵니다. 리유즈? 리유즈? 리유즈가 또 있네? 몇 개지? 리유즈 셀 아닐까? 위에 거일까? 밑에 거일까?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오늘도 또 당황스럽네? 미리미리 방송 준비를 하란 말이야, 이 자식아. 제 자신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얘가 아닌가 봐요. 우리 만든 거 있죠? 이 테이블 뷰도를 해볼까요? 이걸로? 요거, 점, 그리고 DQ, 얘다. 지금 테이블, UI 테이블 뷰 말고 우리 테이블 뷰 메인, 그 테이블 있었던 거 있죠? 거기에 만들었던 거에 DQ까지 치면 비슷한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매개 변수가 좀 다릅니다. 몇 개가 좀 더 생겼죠. 이 중에서 두 번째 거, with identifier하고 for index pass라는 이 두 번째 걸 선택하세요. 왜 이걸 선택해야 되는지는 이유가 나옵니다. 일단은 아이덴티파이어? 이거 아이덴티파이어 왠지 아이디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냥 넣어보자고요. 그럼 아까 만들었던 거 설마 이걸까? 네, 이거 맞아요. 이렇게 넣고 근데 for index pass? 인덱스 패스를 찾아보자. 어디 있니? 여기 있네. 인덱스 패스 이거 아니야 혹시? 탁 넣어봐요. 빨간색이 안 나옵니다. 그럼 된 거예요 일단. 신기하죠? 이렇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모든 게 끝났어요 준비가. 근데 지금 보시면 DQ 리유저에이블 셀이 뭔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걸로 되는 건가 싶으시죠? 이게 뭔 뜻이냐면 정의한다는 건데 리유저에이블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셀을 정의를 내서 테이블 뷰 메인에다가 꽂아 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셀을 이름은 아이디가 타입 1이었고 이 인덱스 패스 이거 힌트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나요? 이게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100번이 도는데 여기가 100번이 돌죠. 그 100번 돌 때마다 그 순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순번은 어떻게 알았죠? 이 점 로우에서 알았잖아요. 그 순번에 해당하는 그 셀을 만나게 되면 타입 1이라는 녀석을 넣어라. 누구한테? 테이블 뷰 메인한테 넣으라는 얘기예요. 아주 간단하죠? 간단하지 않은가? 지난 시간보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방식만 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넣는데 지금 얘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들어가는 거 키가 뭐지? 커맨드를 누르시고 마우스를 왼쪽 클릭을 하시면 점프 투 데피니션이 있어요. 가 보시면 여기에 반환형이 UI 테이블 뷰 셀이에요. 그럼 그 셀이겠구나. 그대로 써도 되긴 돼요. 다시 돌아가죠. 다시 돌아가 보면 이대로 써도 되겠다. 그러면 셀을 하고 이대로 하면 되겠네. 빌드 딱 하면 에러가 날 겁니다. 여기서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지워버리시고 이 셀에 아까 만든 그 라벨에다가 텍스트를 넣을 거예요. 그럼 점을 해보자고요. 근데 그 라벨이 나올까요, 과연? 라벨 텍스트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아까 얘 반환형은 그냥 UI 테이블 뷰 셀 부모 속성이기 때문에 이때 조금 어려운 개념인 as 개념이 나옵니다. 이 as가 뭐냐면요. 이거 이제 문법 공부가 좀 들어갑니다. 마치 그 영어 회화 공부를 하면서 문법 들어가는 기분인데 굉장히 재미없는데 그죠? 여기서 as라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음표가 붙는 as가 있고 느낌표가 붙는 as가 있어요. 이 as가 뭐냐면 안드로이드 자바를 공부해 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친자 확인을 하는 용도입니다. 그리고 강제로 친자로 바꾸는 그 역할도 하는 건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아까 거기 어디죠? 여기 맞는 거 어디 있니? 여기 있다. 타입 1이 이 둘 중에 누가 부모인가요? 얘가 부모입니다. 그리고 얘가 자식이에요. 그래서 타입 1이라는 클래스는 UI 테이블 뷰 셀이라는 녀석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상속받았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얘하고는 자식 부모 관계예요. 근데 아까 걔는 얘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가 아니라 나는 친자 확인을 통해서 타입 1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정체성을 밝혀야 돼요. 그 정체성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게 as 느낌표하고 as 물음표하고 as 느낌표인데요. as 물음표는 내가 맞아? 라고 얘기하는 의문을 던지는 거고요. 직관적이죠, 물음표. as는 나 맞아! 라고 그냥 강제로 얘기하는 겁니다. 강제 친정 확인.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거 왜 as를 해줘야 되냐? 아까 얘 부모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부모가 아니라 타입 1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입 1을 찾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근데 그냥 as가 아니라 물음표일까요? 느낌표일까요? 둘 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우리는 지금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었죠? 느낌표를 적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요것도 적어드릴게요. 부모, 자식, 친자 확인.
이거는 제가 자바 안드로이드 강의 때도 한번 말씀을 자세하게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은 그 방송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꾸고 나서 셀 다시 한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고. 셀, 점 이렇게 하면은 드디어 라벨 텍스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텍스트를 넣고 싶을 땐 텍스트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 텍스트 그냥 우리 순번 그대로 넣어볼까요? 이렇게 넣죠.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이제 모든 준비 끝나고 빌드만 해보면 됩니다. 빌드 확인. 고고고. Come on. Let's do it. 나오네요. 근데 지난 시간이랑 숫자가 똑같아서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겠지만 지난 시간에는 좌측 정렬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중앙 정렬로 바꿨죠. 이렇게 나옵니다. 중앙 정렬로.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 너무 복잡한데 이거 1번 방법으로 쓸 수 없나? 실전은 2번 방법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실전. 그리고 첫 번째 방법은 거의 안 쓴다. 그냥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실전 방법은 실제 회사를 가시든 프로젝트를 하시든 거의 2번 방법으로 하게 될 겁니다. 아직은 스위프트 UI가 활성화되기 이전까지는요. 아시겠죠? 그래서 2번 방법, 요번 방법 꼭 익혀두시고 이거 좀 심심하기 때문에 이걸로는 좀 더 응용 학습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만들고 반복을 뭐 몇 번 한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함수가. 그래서 지금 이 함수 두 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 설명을 안 드린 게 있죠. 옵션입니다. 그 옵션이 뭐였죠? 그 옵션이 클릭했을 때예요. 뭘 클릭했을 때일까요? 네, 이 하나하나를 클릭했을 때입니다. 바로 이 하나하나를 클릭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 이렇게 누르면 회색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걸 클릭했을 때 어디론가 넘겨보고 싶지 않나요? 딱 눌렀을 때 그게 나오면 좋잖아요. 그거를 넘어가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시간이 길어진다 싶으면 조금 방송을 잘라서 그 다음 방송이랑 이어서 또 다음 방송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클릭할 거냐? 오늘은 클릭하는 것까지만 해볼까요? 이 클릭을 어떻게 감지하는지. 지금 이제 함수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빈 곳에다가 테이블, 아이고, 한글로, 영어로 테이블 뷰까지 친 다음에, 아이고, 뷰까지 치고 그대로 여기 냅둔 상태에서 여러 가지가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힌트가 있습니다. 저는 벌써 힌트 넘겼거든요. 뭘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여기 did select row at 눌렀다 선택된 로우를 이거를 딱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또 익숙한 인덱스 패스가 나오면서 테이블 뷰 여기 내려오고 이거겠구만. 네, 정답입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근데 이렇게 그냥 막 써도 되는 건가요? 라고 하신다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뭘 했습니까? 구현체를 만들기 위해서 얘네 둘을 상속을 했죠. 그렇죠? 그 중에 속해 있는 애가 하나가 얘입니다. 그래서 1, 2 얘는 필수고 옵션 3. 근데 이건 옵션이라기보다 클릭을 정말 하게 해줘야죠.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면 되는데 어떻게 넣을 거냐? 여기 지금 똑같습니다. 인덱스 패스 점 로우 이게 그 순번이에요. 그 몇 번째 걸 눌렀는지. 당연히 첫 번째는 0이겠죠. 그래서 얘도 한번 프린트를 해볼까요? 얘는 지금 아직은 뭐 만든 게 없으니까 프린트를 해놓고 그 안에다가 값을 표시할 때는 역슬러시죠. 그리고 중괄호, 괄호 이렇게 해서 로우를 한번 찍어보죠. 몇 번째가 클릭됐는지. 그래서 클릭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빌드를 해보시죠. 지금 밑에가 좀 안 보이니까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디버그 창. 그래서 이걸 눌렀을 때 그 숫자가 나오면 되겠네요. 샥, 샥, 이쪽이네요. 눌렀을 때 2, 3, 4, 5. 이게 지금 숫자를 눌렀다는 게 아니라 그 번지수를 눌렀다는 거예요. 지금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래서 0번째 눌렀다, 1번째 눌렀다, 2번째 눌렀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지는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옵션을 꼭 익혀 두셔야 되는 게 제가 만슬신 앱도 만든다고 했죠. 제가 안드로이드 방송 때 했었던 그 뉴스 보기 그거를 똑같이 지금 이 앱에다가 뉴스 제목을 나오게 하고 이거를 클릭하면 옆으로 넘어가서 뉴스 본문을 보는 거 그 앱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 익혀 두시고 사전 준비물이 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방송을 같이 보셨던 분은 뭐 이미 만드셨을 것 같은데 사전 준비물이 뭐냐면요. 구글에서 뉴스 API라는 뉴스 API라는 타이핑을 딱 하시고 엔터를 딱 클릭하시면 첫 번째
하루에 500건 정도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뉴스 API가 있어요. 그래서 뉴스 정보를 받아올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이 뉴스 API를 접속을 하셔서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하신 다음에 API 키를 받아 놓으세요. 그러면 이 자리가 아마 그 여러분이 직접 받으신 키로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 페이지가. 그래서 이 전체 주소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 어디 뭐 복사해 놓고 저장해 놓으시고 해서 요거를 사전으로 꼭 준비를 해 놓으셔야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이걸 안 해 놓으시면은 갑자기 방송 끄고 만드는 불상사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 키를 좀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지금 메인 스토리보드로 다시 잠깐만 갈게요. 넌 내려가.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 어떠한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 그걸 할 건데 여러분의 기호에 맞춰서 두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방송에는 클릭을 했을 때 좀 그럴싸하게 iOS 11 버전을 만약에 쓰고 계신다. 13번이죠. 13 버전. iOS 13 버전을 쓰면은 팝업 창이 조금 예전이랑 다르게 좀 위에 올라오는 게 보이죠. 아마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냐, 아니면 눌러서 스무스하게 옆으로 넘어가는 거냐, 그런 기호에 맞춰서 실전에 쓰실 수 있게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뉴스 API 꼭 발급 받으시고 이번 시간에 했던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계속 연습을 해 놓으셔야 다음 방송부터는 버벅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